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부수편을 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전편이 들어갑니다. 실전편에는 이제 교재 구성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교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전편 A가 있습니다. 실전편 A가 우리가 이 실전편에는 급수 공부를 합니다. 막바로 이제 급수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전편 A는 급수로 생각했을 때 8급이 들어 있습니다. 8급이 들어 있고 또 7급이 들어 있습니다. 7급이 들어 있고 6급이 들어 있고 또 5급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수가 몇 권이냐? 30권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공부를 했을 때 걸리는 어떤 시간은 6개월 정도 걸리지만은 여러분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약 한 30분 40분 정도를 활용해서 2번 정도 공부하면 3개월이면 전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끝나면은 실전편 B가 있습니다. 실전편 B가 있는데 실전편 B는 급수로 생각해서 급수 준4급과 준4급하고 4급이 들어 있습니다. 4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0권입니다. 30권이고 세 번째는 실전 C가 있는데 C로서는 급수 3급에서 2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6개월씩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할애를 해서 약 1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6개월이 걸린 게 아니라 1년 미만이면 3개월을 다 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 박사의 실전편 교재는 어떻게 편제되어 있느냐? 교재는 여러분께서 보다시피 여기 보면 빈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빈 공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써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휘의 낱말에 맞춰서 써보도록 되어 있고, 위에 있는 글자는 이제 부수와 연결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풀이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됩니다. 부수를 공부를 할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한자라는 것은 무조건 통문자로 써서는 안 됩니다. 부수를 정확하게 익혀야 됩니다. 부수가 명칭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수의 뜻을 정확하게 익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를 익히면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구성 원리, 즉 말하자면 한자 방정식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은 나머지 세 번째는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연상기억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께서 명심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꼭 반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교재를 보고 한번 써보고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내 것이 됐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자라는 것은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내용 글자의 구성 원리를 모르고 또 부수자를 모르고 막연하게 써보는 것은 도저히 그는 일종의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뭐냐면은 한자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 배운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의 75%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원활하게 활용하려면 또 이해하려면 한자를 정확하게 익혀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에 공부할 때는 어휘를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를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써있는 글자가 실전 A에서 공부할 글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글자들은 거의 다 아는 글자들이겠죠.
하지만 모르는 글자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를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문자는 무슨 자죠? 그렇죠. 여기 이 문자는 부수자입니다. 부수자입니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자는 부수자 플러스 부수자가 어떤 글자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자는 무슨 모양을 본딴 글자냐면은 시골의 대문 모양을 본딴 글자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깊이 나가면 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그렇다면 그러면 이 물을 문자는 이 글자를 알아야 이 글자가 나옵니다. 자, 이 글자는 입구자로서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이라는 뜻이 있고 또 입이라는 뜻이 있고 말하다 또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 밖에 소식을 말로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묻는다 할 때에서 물을 문자가 되겠죠. 물을 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문자니까 문에 대해서 관계되는 글자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글자 어휘가 한자를 공부를 하면 이 글자를 우리말에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명문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자, 명문 그랬다. 자, 이름난 문 그러면 아니죠. 명문 그러면 문별이 좋은 집안을 보고 명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글자가 교문 있죠. 교문.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어요? 정문 이랬습니다. 이런 거는 교재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빈칸을 어휘에 따라서 메꾸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문전이라든가 후문이라든가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이제 묻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의 어휘가 뭐가 있을까요? 항상 어휘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묻는다.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있는 글자는 우리가 배웠던 글자죠. 문답 그렇죠. 묻고 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방문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을 문자는 묻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방문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글자가 어떤 글자죠? 병병자죠. 그죠? 병병. 문병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문병. 문병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앓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글자가 어떤 뜻이 돼요? 방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다든가 문제가 어떻다든가 하지만 그 글자는 여러분께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문답이라든가 문병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문안을 드린다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겠죠. 자, 어제 저녁에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웃사람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문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글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글자는 어떤 거죠? 사이간 그러죠. 사이간. 여러분께서 금방 이해가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무슨 자가 무슨 합쳐질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문 사이, 이 문 사이에 햇빛이 들어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 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시간 또 인간이 어떻다. 인간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항상 공간 할 때 쓰이는 이런 글자들은 여러분께서 다 아는 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극이 어떻다든가
할 때는 야간이 어떻다든가 주간이 어떻다든가 그렇게 쓴다면은 금방 알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께서 낮주라든가 밤낮자는 아직 안 배운 글자이기 때문에 교재에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써보고 지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밤낮자를 나중에 공부를 하면은 또 야간할 때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글자는 이게 문이다 하고 배웠습니다. 자, 문이죠. 문인데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빗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문의 빗장을 뜻하는 글자고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밭들공, 들공 이 글자죠. 그죠? 밭들공 양손으로 무엇을 든다 또는 받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빗장을 들어서 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10개자가 되겠죠. 10개 그런 뜻이 됩니다. 연다. 우리가 어이가 뭐가 있을까요? 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개자가 그렇죠. 우리가 개교 그러면 또 우리가 개학을 한다. 또는 배울 학자를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개발을 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개지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됐다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교재에 보면은 우리가 개천절이라든가 또는 개방이라든가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을 안 배웠더라도 여러분께서 한자 한자를 써서 익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펼칠 빨, 나갈 빨 이 글자는 아직 안 배운 글자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필발하고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글자는 뭐죠? 이건 들을 문자죠. 듣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들을 문 그런 듣는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에 우리말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말로서 문 밖의 소식을 묻는 거고 이거는 문 밖의 소식을 귀로 듣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죠. 그래서 듣는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 새로울 신자 배웠죠. 그 다음에 소문 이것도 배웠습니다. 자, 소문 그 다음에 풍문 이러면 글자는 무슨 글자냐? 풍문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바람결에 들리는 소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는 그 소문을 뜻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하시면은 들을 문이 그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조간신문, 석간신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재에 보면은 석간신문 또 조간신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거를 하나하나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에는 꼭 부수 플러스 부수가 글자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사문자라고 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하나의 점이나 선으로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이게 빗장이고 이게 문 사이입니다. 문 사이를 나무로서 못질해서 쳤다 하는 뜻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없도록 쳤다 그래서 이 글자는 닫는다 그래서 닫을 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닫을 패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이죠? 폐교 그런 말이 있겠죠? 폐교. 학교를 닫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폐점. 우리가 가계점자 배웠죠? 폐점. 그 다음에 폐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면은 아주 그 상세하게 낱말이 나왔습니다. 꼭 1, 2, 3, 4 해서 우리가 폐해, 개교, 개폐 또 폐점, 폐교, 폐해가 무슨 말이다 하는 걸 낱말 풀이까지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써보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우목이 들어 있습니다. 나우목.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문 밖에 서 있는 나무를 뒷짐을 지고 한가롭게 바라본다 하는 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면 한가롭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로울 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산하다든가 또는 한직, 뭐 한담. 한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 한가하게 말을 주고받고 한다 하는 데서 한담 그렇게 한직 그러면 아직 일직자는 여러분께서 안 배운 글자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써보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 할 때도 이 자를 씁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글자가 그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어떤 글자죠? 여기 큰 대자가 있습니다. 큰다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크다는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큰 대자는 이게 머리요 양팔과 양다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본딴 글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크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을 뜻하는 글자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점이 하나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라는 게 뭐냐 하는 뜻입니다. 이 점은 점유자로서 어떤 지적이나 강조해 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큼을 몇 배로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클테 이렇게 합니다. 자, 일차적으로 이제 보면은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클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처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 뭐죠? 우리가 태양이라든가 이렇게 태양을 쓴다든가 태평양을 쓴다든가 태산이라 할 때 쓰이는 글자고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께서 이 글자는 이렇게 된 글자는 우리가 배운 글자죠. 처음 초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애꽃자도 배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태초 그렇습니다. 태초. 예, 태초 그러면 우주가 생길 무렵에 가장 처음 지구가 생길 무렵에 가장 처음 또는 태고 아주 옛날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크다는 뜻에서는 태양도 있겠지만은 또 무슨 말이 있어요? 태평양 할 때도 쓰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선이 거의 있습니다. 자, 사람 위에 아주 끝없이 펼쳐진 하나의 선이다. 그것이 뭐겠어요? 하늘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천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고 지사문자라고 합니다. 지사문자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중학교 가면 배웁니다. 지사문자 이렇습니다. 지사문자라는 게 뭐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하나의 선이나 점으로서 아주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지사문자다 하고 선생님이 언젠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천 그렇습니다. 자, 하늘을 뜻하는 글자 천자를 배웠으면 우리말에 뭐가 있겠어요? 천국 그렇겠죠? 천국.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러면 천지 이렇게 쓰시겠죠. 자, 천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천재 이렇게 돼 있죠. 천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목숨명을 하면 천명이 어떻다? 천명. 그죠? 예, 하늘에서 내려준 목숨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보면은 천국, 천지, 천재, 천명. 그 다음에 뭐 천하 그런 말도 있죠. 하늘 아래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한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실제 부수를 공부를 할 때는 부수만 익히라고 또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않는 글자를 익혔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서는
그 부자가 합쳐져서 우리말로 생각하면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우리 말을 만들듯이 부자가 합쳐져서 우리 말을 만든다는 것을 꼭 한자를 만든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뭐냐? 지아비부 그러죠? 지아비부. 자, 큰데 이렇게 된 글자는 위에 있는 것은 어떤 글자냐면 상투 모양을 합니다. 상투. 옛날에는 이제 장가를 들기 전에는 머리를 땄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면은 이게 상투를 매서 위에다가 상투를 맸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지아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사나이가 됐다 하는 데서 사내부, 지아비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글자가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어부, 이렇게 보면은 어부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아니죠. 틀리죠. 이거는 고기어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고기 잡으러 어쩌라 써야 됩니다. 고기를 잡은 사나이다,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농부 그렇게 했죠. 우리가 다 배운 글자입니다. 한자를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배운 글자를 활용해서 어휘를 맞춰보고 그 글자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군 할 때도 쓰이죠. 부군. 여기는 임금구입니다만은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을 이렇게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부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 할 때도 이 자를 씁니다만 부자는 어떻게 쓸까? 아비부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틀려버리겠죠. 부부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죠. 그때는 부인부자를 이렇게 쓰는 게 써야 됩니다. 부인부. 그래서 이것도 부부고 이것도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부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이게 부인부자라 하는 걸 나왔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그 부인부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배운 글자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그 빈 공간에도 한번 쓰고 넘어가면은 이 글자가 4급 정도에 가면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 글자는 어떻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자고 같은 글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옆에 큰 대자가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가다 잃어버렸다 하는 데서 잃어버릴 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때면 과실이 어떻고 실수가 어떻다든가 실수 할 때는 어떤 글자를 쓸까요? 숫자는? 그렇죠. 손숫자를 써야 되겠죠. 실수. 그 다음에 우리가 실망한다 할 때는 아직 발알망자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득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얻는다의 뜻이고 얻을 뜻자고 이거는 잃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대말이겠죠. 반대말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글자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은 선생님이 설명 그 이상의 낱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낱말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서정 지금은 안 배웠다 하더라도 한번 써보고 지나가도록 하면은 나중에 공부하기가 또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책자에 나와 있는 글자는 일주일에 공부하는 자수가 12자입니다만은 자기가 짊어지고 갈 그 자수는 거의 30자 때로는 40자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렇게 된 것은 벌을 본다는 글자입니다. 벌. 이거는 벌의 촉각을 뜻하고 이게 몸통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몸통이고 이렇게 된 것은 벌의 발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가 우리가 일만만 그렇게 됐는데 이 글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뜻이야? 많다 그런 의미를 있습니다.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만물 그러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1만만, 2만이다, 3만이다, 5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만국기 그런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만국기 그러면 여러 나라 또는 모든 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로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글자가 자, 여기에서 만물 배웠죠. 만물. 그 다음에 만복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 배운 글자는 꼭 좀 챙겨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만능, 능할 능자는 아직 안 배운 글자거든요. 그래서 만능. 거기에 이제 사자성어에 뭐요? 망고불변이라고 나왔습니다. 망고불변을 오랫동안 두고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사자성어를 망고불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7급에 대해 예상문제집이 나옵니다. 급수의 예상문제집. 저희 한자박사 교재는 어문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급수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어문회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은 타 급수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에 예를 들어서 5급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다른 기관에 한 4급의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예상 문제 또 2권부터 들어가면은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전권에 배웠던 글자를 복습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2권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권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